안녕하세요. 커맹닷컴에서 정보와 리뷰를 전달하는 정보맹입니다. 자, 오늘 라이젠 3세대 마티스에 대한 엠버거가 해제돼서 이렇게 오픈하게 됐는데요. 저도 이제 얼굴 오픈하고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다리가 아팠는데 앉아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식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커맹닷컴에서 정보와 리뷰를 전달하는 정보맹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3세대 마티스가 이렇게 공개가 되고 10시를 기해서 엠버거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3세대 패키지는 제가 구하지는 못했고 이렇게 3세대 CPU만 샘플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오늘 내용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3세대 라이젠 5 3600은 어떤 성능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내용으로 한번 전달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라이젠 5 2600에서 3600으로 올라가면서 기본 클럭이 좀 올라갔어요. 기본 클럭이 3.6에서 터보 클럭 4.2로 이렇게 나타나는 CPU가 바로 이 3세대 라이젠 5 3600인데요. 기존의 라이젠 5 2600이 3.4GHz에서 터보 클럭 3.9GHz를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성능도 더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또 캐시 메모리 이 부분이 32메가가 들어가면서 무려 2배에 달하는 숫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메모리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메모리에 대한 접근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확실히 인텔을 따라잡은 성능이 많이 보인다,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금액이 목요일이었죠. 목요일날 오픈마켓을 통해서 컴퓨터랑 업체가 올린 CPU 가격들이 여러 군데 노출이 되었습니다. 259,000원 이 정도로 라이젠 5 3600이 오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예측치로 올렸던 것보다 훨씬 좀 저렴하게 나와서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와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따지면은 이 라이젠 5 3600에 좀 대응할 만한 CPU는 인텔의 i5 9600K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액으로 본다면은 9400F는 지금 너무 낮아진 상황이고 9600K 정도가 좀 금액대로 맞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일단 내용은요, 인텔 i5 9600K 그 다음에 9700F 이 내용을 가지고 과연 라이젠 5 3600은 9600K랑 9700F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줄까, 이런 거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비교 대상 인텔 i5 9600K와 9700F도 이렇게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게임은 라이젠이 인텔에 밀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일단 벤치마킹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게임 성능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CPU만을 측정하는 벤치마킹 프로그램 중에 시네벤치 15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 멀티코어와 싱글코어를 둘 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 멀티코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i5 9600K가 1047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싱글코어가 191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사제 쿨러를 이렇게 좀 장착을 한 상태였고, 램도 3200으로 똑같이 Z390 보드에 오버클럭 해놓은 상태였는데, 라이젠 5 3600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멀티가 1585, 그 다음에 싱글이 196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멀티야 당연히 똑같이 6코어긴 하지만 얘는 12스레드를 갖추고 있고 얘는 6코어에 6스레드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라이젠 5 3600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싱글코어적인 성능을 테스트했을 때에도 싱글 부분에서 191대 196으로 라이젠 5 3600이 엄청난 부분은 아니지만 앞섰다는 부분,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싱글 부분이 딸리기 때문에 인텔의 게임이 밀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라이젠이 이렇게 싱글 코어 부분까지 높은 거는 확실히 좀 더 게임의 최적화가 잘 됐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텔 i7 9700F 같은 경우에는 또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냐면요, 멀티가 1194점, 그 다음에 싱글 199점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멀티코어에서는 밀리지만 싱글코어에서는 밀리지 않는 성능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 라이젠 5 3600 같은 경우에는요, 오버클럭을 일단 가능하잖아요. 물론 9600K도 가능하지만 이 부분에서 오버클럭을 했을 때는 멀티가 1650점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까지 보여주니까 훨씬 오버클럭을 했을 때 메리트 있게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벤치마킹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래픽과
벤치마크와 그 다음에 CPU를 같이 하는 3D 마크라는 벤치마킹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타임스파이랑 그 다음에 파이어 스트라이크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타임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12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게임을 측정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파이어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11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게임을 또 측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양으로 먼저 테스트 되었냐면요. i5 9600K 그 다음에 요 CPU들의 램을 16기가로 장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은 RTX 2060으로 장착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은 요 제품과 요 제품 이렇게 두 가지는 제가 램도 3200MHz로 오버클럭을 하고 램 타이밍은 16, 18, 18, 18, 36 이렇게 오버클럭 한 상태로 진행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조건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보드가 Z390이니까 좀 더 높았겠죠?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자, 일단은 파이어 스트라이크 기준으로 먼저 볼게요. 그래픽 같은 경우는 일단 라이젠 5 3600에서 18693점. 그래서 일단은 뭐 CPU적인 피직스 점수에서는 라이젠이 더 높게 나왔지만 전체적인 뭐 컴바인 점수에서 9600K가 높게 나왔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점수에서 라이젠이 16921점, 그 다음에 9600K가 16404점, 그 다음에 이 i7 9700F가 16825점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가지고 일단 뭐 여기 성능에서도 전체적인 요 컴바인이 아닌 총점 이렇게 위에 제일 크게 뜨는 점수에서는 요런 순서대로 위치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이젠 5 3600 요 라이젠 시리즈는 다이렉트 12에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자, 타임스파이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다이렉트 12 기준으로 본다면요, 일단 그래픽이 7347점, 피직스가 6875점 이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성능은 9600K, 라이젠 9700F 이런 순서대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성능들은 일단 알아봤어요. 자, 금액과 같이 조합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젠은 일단 기본 쿨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9600K 같은 경우에는 기본 쿨러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요. 9700F도 기본 쿨러를 제공을 하고 있죠. 일단은 9600K랑 라이젠 3600이 비슷한 성능을 낸다, 혹은 라이젠 3600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낸다, 이렇게 벤치마킹에서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 쿨러를 아무리 못해도 2만원에서 3만원 정도의 비용은 더 추가로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7 9700F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초코파이 기본 쿨러를 제공하지만 일단 가격 자체가 41만원대로 조금 이쪽과는 동떨어진 금액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을 주고 할 바에는 뭐 9600K나 라이젠 3600을 쓰겠다, 이런 부분들이 또 맞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동일하게 3만원대 쿨러를 장착을 한다고 했을 때는요, 둘 다 여유로운 성능을 가능할 것 같아요. 뭐 하지만 Z보드로 가지 않는 이상 어차피 9600K는 오버클럭이 불가능한 상태고요. 램이랑 CPU 둘 다 오버클럭이 불가능한 상태고, 라이젠 5 3600은 일단 B450에서부터 오버클럭이 되잖아요. 중급으로 위치한 인텔의 B360 보드랑 비교를 했을 때 라이젠의 B450 위치에 있는 보드들은 무려 뭐 6,000원에서 15,000원까지 이렇게 비싼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오버클럭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버클럭이 가능한 부분 감안하고 CPU 쿨러를 추가했을 때 훨씬 더 라이젠은 올라갈 수 있는 폭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온도에 따라서 또 클럭을 올릴 수 있는 자동 오버 기능이죠. PBO, 프리시전 부스트 오버드라이브, 이렇게 되어 있는 기능이 라이젠에는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쿨러만 좋은 걸로 바꿔줘도 자동으로 일단 성능이 올라가고, 또한 뭐 여유가 있다면 수동으로 오버클럭을 더 해준다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다, 이렇게 여유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롭게 일단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요, 반드시 라이젠 5 3600에선 B450 보드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B450 보드로 갔을 때 PBO 기능이나 안정적인 전원, 그 다음에 또 CPU 오버까지 가능하다는 이런 여유분까지 생각을 했다면은 B450 보드로 가도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는요, 게임을 준비해봤어요. 배틀그라운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아직도 인기가 있잖아요. 이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또한 쿨러에 따른 뭐 성능 변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한번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요, 아래 리플로 또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이런 영상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도 아래 리플로 남겨주세요. 앞으로 저희 컴백닷컴 정보맹이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다음주에 또 좋은 영상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주에 또 좋은 영상을 만나요. 안녕! 동작하는 PBO, 프리시전